붙였는데 MBS는 뭘까요? 네,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모범생은 정해진 길을 가죠. 근데 이제 MC는 정해진 길을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드라마틱하고, 예, 재밌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 책 오른쪽에 보이는데 제 책이 이제 MCN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차장님이 제 소개를 간략히 했는데요. 저기서부터 보면은 저는 이제 국문과를 나왔고요. 63년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은 제일기획이라고 삼성 계열사인 광고회사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법, 그다음에 어떤 역발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제가 많이 깨졌죠. 사실은 뭐 제일기획 처음 가니까 저처럼 사실 MBS였던 사람한테 모 카피라이터 부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입사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문의 세 가지 용도를 적어봐라. 그래서 신문의 용도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신문의 용도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론 보도와 논설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저보고 너는 왜 광고회사 들어왔니? 신문사 들어갔지. 그래서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하고 옆에 다른 친구들 쓰는 거 봤더니 한 30개 정도 쓰더라고요. 뭐 아실 거예요. 뭐 짜장면 덮개, 뭐 추울 때 덮기, 뭐 이런 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게 광고인가? 그러면 나는 정말 잘못 들어왔는데, 나는 정해진 답이 있는 세상만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제일기획에서 깨지면서 12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12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광고 세계에 익숙해지니까 제가 96년, 97년 2년간은 전사에서 최우수 A로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됐고요. 성과도 좀 냈죠. 그러다가 뭐 어쨌든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아무리 슈퍼을이라고 해도 을은 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하고 싶었어요. 을이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마케팅 공사하면 갑인가요? 을인가요? 네, 어떤 분은 갑으로 사실 테고 어떤 분은 을로 사실 텐데, 사실 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광고회사 한 12년 하니까 싫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KTNG, 여기 저 신탄진에도 본사가 있죠. KTNG는 본사가 두 개인데 신탄진에 하나 있고 서울 삼성동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동 쪽으로 경력 입사를 했고 마케팅 기획부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굉장히 낯설었는데, 제가 광고회사라는 굉장히 좀 톡톡 튀는 회사에 있다가 KTNG는 그래도 공기업이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공기업에서 저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튀는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라고 저를 뽑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따 말씀드릴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제가 쓴 책 제목처럼 이제 MCN이 된 거죠. 미친놈이죠. 네. 미친놈이 세상을 바꾼다. 그다음에 바꾼 세상을 MBS가 이어간다. 뭐 이런 로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KTNG 한 12년 다니면서 좀 KTNG도 좀 별로 시들해져 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두고, 제 아내랑 뭐 회사 생활 한 24년 했으니까 이제 아내랑 좀 남은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한 4-5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뭐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또 지방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춘천 마임 축제, 굉장히 유서가 깊은 예술 축제죠. 거기서 뜻밖에도 저한테 그 축제 총감독 제의를 했어요.
사실 기업 마케터 출신이 총감독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살짝 겁이 났었는데 못할 건 뭐냐. 저는 최초 유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그때 저 약간 좀 하향세를 타고 있던 춘천 마연축제를 2년 만에 우수축제로 다시 환급시켰고요. 그리고 3년 총감독을 하고 이제 막 다시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서울의 혁신파크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사회혁신가들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저를 또 불러가지고 혁신센터장을 1년 반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서울시 시장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전임자로서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답지 않게 MC님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여러분은 지금 줌을 쓰고 계시는데 줌의 국내 경쟁자인 구루미에 제가 화상사회연구소라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연구소장을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사이버대학원에서 구루미들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경희사이버대학원에서 겸임교수와 다 만났는데요. 이런 이력이고요. 저 본령은 이제 공간 마케팅이지만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이제 문화 마케팅이 제 전공 영역이에요. 문화 안에 이제 공간이 들어가고 뭐 축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시재생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거기 이제 사회혁신도 좀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저는 문화 마케팅이고 문화 마케팅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거는 컨셉을 끌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컨셉 얘기를 깊이 안 하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여러분하고 좀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제 컨셉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하고요. 이제 외부의 뭐 지방이나 뭐 정부 이런 쪽에 강의나 컨설팅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여러분이 오늘 아까 저 고경건 대표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뜻밖의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분은 10분한테 제 책 저부터 MCN이 될래요를 선물 사비로요 한다고 하니까 네,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부터 제 말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는 1부, 2부로 해가지고 한 시간 조금 넘게 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제 책 홍보 겸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MCN이 되지 않으면 바뀔 게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MCN 미친놈처럼 일을 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MCN이 되길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5명만 MCN이 되면 조직은 활성화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N 얘기, 그다음에 최근 직장인들에 대해서 경영자도 헷갈려하고 갓 신입사원들도 헷갈려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뭐 MCN의 시각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 사례 서태지와 상상체험단이라고 2004년에 제가 했던 그 사례 좀 말씀드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ESG하고 지구 MCN 얘기들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주 뻔뻔스럽게도 이제 제 자랑을 대놓고 할 건데요. 서울혁신센터장을 하면서 1년 반 만에 만들었던 100개의 변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거는 제가 사실 이 대전마케팅공사를 잘 몰라요. 오늘 그 엑스포공원을 처음 강 차장님하고 한번 돌아봤고 제가 제일교회에 있을 때 93년에 엑스포가 열릴 때 사실 제일교회에서 그때 광고 대행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와봤었는데 벌써 세월이 한 28년 가까이 흘렀네요. 너무나 많은 발전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번 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왼쪽 하단부터 이제 한국의 여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죠. 저 그래프 선을 잘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그 선 위에 하얀 글씨로 쓴 거는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경기 침체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한국이 수출이 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상위 1%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 이뤄내는 성과지, 지금 젊은 층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노인 문제도 있고 여성 문제들 사실 굉장히 많죠. 이제 2018년 벌써 3년 지났는데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면 인구가 줄 뿐더러 구매가 침체가 됩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구매 침체입니다.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남자 기준으로 45세, 46세 넘어가면 구매를 급속도로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를 또 맞았죠. 그리고 이걸 잘 넘어서 가면 이제 2028년에 초고령 사회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이 목표로 갖고 있는, 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2050년 넷제로라는 그런 큰 어떤 여정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좀 노란 글씨를 쓴 거는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문화라는 거야. 좀 혼족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서브컬처럴해서 메인 컬처 대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오고, 또 다른 말로는 용역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기업을 싫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1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MZ 세대가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경제의 어떤 실권을 잡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줌, 그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구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인데, 화상이 메타버스 중에 하나거든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거라는 거죠. 이미 뭐 20대, 10대들은 그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이런 가상현실 속이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죠. 근데 50대 넘어가면 전혀 모르는 소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관이나 문화 충돌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ESG 있고, 2025년이면 이제 인구 절벽이 끝나고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AI 사회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거시적인 변화인데, 그럼 우리는 이 변화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미친놈이 돼보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AI는 절대 미친놈이 될 수 없잖아요. 설계된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가장 모범생이 AI거든요. 근데 MCN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인데 한번 그런 걸 살아보자는 거고요. 1부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제 MCN은 제가 2017년인가 대구 창조도시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도시라는 섹션으로 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전은 뭐 노잼의 도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대구는 보수의 도시입니다. 청년이나 여성이 뭐라고 하면 대뜸 나이 든 남성이 네 아버지 누구? 이런 식으로 바로 뭉개버리는 그런 데라서 그 좀 길을 못 펴요, 사실은. 대구가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억압적인 구조가 싫어서 다른 타도시로 많이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저기가 조금 답답합니다. 근데 그날 어쨌든 즐거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모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재밌게들은 듣는 것 같지만 뭐 제 강의는 원래 좀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열받아 가지고 평소에는 사석에서나 쓰던 MCN이라는 단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누가 그러죠?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아니고 미친놈이라 그랬더니 갑자기 대구스럽지 않게 빵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세션이 끝났는데 그 좌장을 맡았던 남모숙이라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의를 정리를 하면서 MCN이 그런 거라면 저부터 MCN이 될래요. 발음이 쳤네. MCN이 될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 책 제목으로 올라온 거고 여러분 중에 10 분은 그 책을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마케팅 공사 직원이 아니신 분은 죄송하지만 사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MCN을 좀 정리를 하면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예전에 약간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식스 쌍기역, 꿈 깡기 꼴끈 꾀를 가진 이게 뭐겠어요? 꿈도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깡도 있고 네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주변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근데 그것만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꾀도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주변에 꾀가 없어 가지고 의지는 훌륭하나 늘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제 남다른 기획력과 꾸준한 실행력으로 뭔가를 바꾸어내는 사람이 MCN이고 MCN을 기왕 만든 김에 제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어요. M은 이제 미닝이죠. 미닝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C는 환경과 의지 중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 가지고 챌린지하고 그걸 바꿔나가는 체인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N 또 미친놈이에서 또 하나의 놈이 나오는데요. 이 놈은 어떤 기준, 규칙 이런 얘기죠.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놈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 요게 인제 MCN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인제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지금 대전 마케팅 공사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대전을 얼마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만으로 보면 이건 제가 직접 느끼고 많은 언론에 나오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직장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요즘 부쩍 많이 나오는 MZ세대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조직의 장이라면 요즘 애들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 뭐 밥 먹듯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장님이 말하는 우리 때와 상무님이 말하는 우리 때와 부장이 말하는 우리 때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우리 직장계에서는 아무도 구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MCN을 파다가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광범위한 사회 조사를 하고 한 게 아니고 제 직관적으로 제가 30 년을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1.0, 2.0, 3.0을 다 다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사회학자나 누가 엄밀하게 붙으면 조금 숫자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장 1.0 시대를 우리가 인제 그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산업화가 막 시작돼서 막 불붙기 시작한 1997년 그때까지는 정말 잘 됐었거든요. 97 년까지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인제 98 년에 저희가 어 IMF를 맞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그 신념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믿지를 않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시기가 인제 2016년 정도까지 가고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래서 2017 년부터는 제가 볼 때 인제 직장 3.0 인데 이때 있던 주요 사건은 이제 1.0 버전에서는 산업화나 정보화 시기가 있었고 직장 2.0 때는 이제 IMF 맞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했고 또 스마트폰이 오면서 1 인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이때는 이제 촛불 집회가 단순히 정치적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뭐 여성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어떤 그 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다음에 갑질, 미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토당하고 적폐로 다 취급이 되는 이런 시대를 인제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소확행, '나만의 좀 작은 황 행복을 찾고 싶다. 큰 거 다 필요 없다. 명분 다 필요 없다. 집 가지면 좋겠지만 욕심내지 않겠어.' 뭐 이렇게 살아가고 '여행이나 좀 하고 내 나의 버킷리스트 정해서 좀 살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쪼끔 세상이 공정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의 인제 생각들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제 직장을 보면 직장 유형이 인제
뭐 1 버전에서는 이제 형님이에요. 뭐 직원들 가면 전부 상사로 "형님." 딱 거의 뭐 조폭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그 형님이 인제 "야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시켜 줄게." 승진도 시켜 주고 월급도 올려 주고 너 회사에서 안 잘리게 해 줄게." 뭐 그랬던 시대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깨진 거죠, IMF 때. 그래서 인제 직장 2.0 버전에는 인제 직장 상사는 설득가가 돼야 돼요. 응? "야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안 그러면 애들 싫어요. 고양이는 잘 안 다가오죠. 그러다가 인제 얼마 전부터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거 갖고 돼서 안 넘어가요. 지금 이제 공정이 화두가 되면서 설득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사람이 있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있지만 이제는 그거로도 힘들다. 그래서 "공정한 펠로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인제 상사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얘네들은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인제 갈등들이 오는 거고요. 인제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요거를 인제 쉽게 얘기하면 뭐 동물로 비교하면은 쉬워요. 직장 1.0은 동물로 비교하면 직장인들은 개였다고 봐요.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가서 뼈다귀 물어오라면 뼈다귀 물어오고 그러면 기원 받고 그러면 맛있는 거 주고 뭐 괜찮았어요 그때. 그때만 봐도. 그러다가 인제 바뀌면서 이제 고양이가 된 거죠. 고양이는 적당한 거리를 둘라 그랬죠. 예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또 자기가 필요하면 오고. 그 시대도 이제 지났는데 사실 2000 이게 제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게 제가 2002년 무렵에 KTNG로 옮겼는데 광고회사에서 공기업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언론에 나왔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이제 개의 시대는 가고 고양이의 시대가 온다."였어요. 예. 그 그 시대도 인제 어느덧 가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상징적인 동물이 매거나 아니면 두꺼비거나. 매는 누구겠어요? 굉장히 하늘에 떠서 추상적이고 높은 꿈을 꾸는 사람이죠. 예. 지금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서 '나 유니콘이 될까.' 꿈꾸는 사람이라든지 '난 조직에 구속되고 싶지 않아.'라든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의 유형들이고 희한하게 또 그 반대편에 두꺼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꺼비가 뭐예요? 그 습지 낮은 데서 몸을 싹 숨기고 있다가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다가 팔이나 뭐 먹을 게 나타나면 혀를 번개같이 빼서 잽싸게 잡아먹고 안 먹은 듯이 가만히 완전 실속파. 고도의 자기 은닉수를 갖고 있는 요런 좀 직장인 유형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요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제 미친놈이 되려고 하지 않죠, 두꺼비 타입에서는. 인제 매하고 매 같은 사람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뭐 인제 대표도 해 봤고 그래서 많이 느껴요. '참 어렵다 요즘 친구들.' 근데 요즘 친구들도 상사들이 어렵긴 매한가지죠. 왜냐하면 상사들이 개거나 고양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MCN처럼 살으라라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문화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인제 대전 마케팅 공사 또는 바깥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장들도 있으실 테고 직원들도 있을 텐데 요런 직장이 최근 30-40년 동안에 1.0 에서 3.0 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좀 아셔야 '아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 가슴에 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이로는 인제 뭐 있는데 지금 이제 2 시가 제일 졸릴 때고 3 시는 덜 졸릴 때지만 인제 여기까지는 책을 보시면 왜 이론적으로도 그게 인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고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책에 나온 2 부의 박스글인데요. 제가 인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싶어요. 물 좀 한 잔 하고요. 제가 1990 년에 제일교육에 입사하고 2002 년에
KTNG로 옮겼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간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때는 KTNG도 아니고 2002년은 담배인상공사였고 공사였죠. 그리고 제가 갔던 2002년 말에 담배인상공사는 민영화를 선포를 하면서 이제 공사가 아닌 KTNG라는 사기업으로 납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된 그 조직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왜 그 회사에서 왜 저를 불렀을까요? 음, 저희가 1998년인가에 무슨 아, 저희가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2002년 무렵에 치렀죠. 근데 그때가 되면서 갑자기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이제 국산 제품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글로벌 제품을 무조건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KTNG가 내는 담배들이 여기 아마 대전 마케팅 공사 말고 일반 사기업에 있었던 사람이고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 달에 평균 시장 점유율이 0.5%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급전직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직원들은 계속 내보내야 되고 급하니까 KTNG가 이제 변화를 하려고 마케팅 본부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마케팅 기획부장도 만들고 브랜드국도 만들고 그래서 외부 인사들도 끌어들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제 선배가 가장 키를 잡은 거죠. 저는 마케팅 기획부장으로 인사와 기획과 전략, 예산 이런 걸 맡았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브랜드국을 맡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시장의 판세는 더군다나 상대방은 너무나 강한 팀인 거예요. 말보로잖아요. 말보로, 더닐, JT 같은 세계 제1, 2, 3위 나라인데 그동안 전매청만 운영하던 KTNG가 감당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기 제가 그 화면에 적힌 것처럼 경쟁사는 이제 글로벌 강자들이고 소비자는 뭐 20, 30대 글로벌 D세대라 해서 이제 뭐 디지털 세대죠. 회사 이미지는 꼰대, 뭐 아저씨, 거기 뭐 철밥통 아니야? 뭐 그런데 니네들이 무슨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 이런 비아냥거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15만 담배가게 점주들은 그동안 KTNG가 독점을 하면서 했던 그 횡포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독점이니까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됐지만 이제는 뭐 말보로나 더닐이나 이런 데 영업사원들이 너무 싹싹하게 와서 뭐 온갖 편의를 다 봐주니까 점주들도 이제 등을 돌려서 KTNG 거 안 팔아요. 뭐 이런 데까지 나오고. 근데 또 설상가상이에요. 이 직원들이 잘 안 바뀌죠. 100년 동안 그 공기업에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바뀌겠습니까? 본인들이 바뀌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또는 어떤 사장님의 기막힌 전략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줬으면 아니면 정부 정책을 바꿔서 쟤네들 규제해 줬으면 뭐 이런 수준을 이제 기대하고 익혀봤자 조금 감이 있고 빠른 친구들은 이제 경쟁사 걸 빨리 배워야 된다면서 이제 모방만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아마 KTNG 다니는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당시 상황이죠. 2002년 뭐부터 2004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사장님이 굉장히 또 깨이신 분이라 마케팅국도 만들고 브랜드국도 만들어서 또 조직 변화도 해보고 아주 일 잘하는 친구들은 다 브랜드 매니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실도 민영화를 맞아서 참 희한한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저 광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젊은 상상을 응원합니다. TV 광고를 딱 1년 반 광고를 했었거든요. 예. 콜럼버스 얘기도 나오고 뭐 깨진 계란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시장은. 일단 KTNG가 대한민국 젊은 상상을 응원합니다라는 TV 광고를 150억 원을 때려서 광고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거예요. 상상을 도대체 어떻게 응원하겠다는 건데 뭐 TV 광고만 하면 상상이 응원이 되나? 싸늘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책에 나와 있지만 이 상황을 깨나가려면 그냥 보통의 마케팅 수단으로는 안 되고 정말 제가 해머와 정의 논리를 펼쳤어요. 아시죠? 해머는 이만한 거예요. 이걸로 한번 꽝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은 뭐예요? 톡톡톡톡 쪼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의 그 뭐죠? 그 모범생들은 정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MCN스러워서 저는 햄머 세 방울 치지 않으면 우리 KTNG 직원들은 깨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깨이지 않으면 소비자도 우리의 변화를 알아챌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수단을 써야 된다라고 간신히 사장님하고 경영진을 꼬셔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서태지란 카드를 냈습니다. 혹시 제가 화면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두 분 자리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서태지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오, 예. 우리 노정선 님은 서태지 모르세요? 바쁘시구나. 예. 서태지를 알면 일단 30대 후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90년도 무렵에 입사를 했는데 그 1, 2년 지나고서 서태지가 한국에서 뭐 문화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떴었죠. 근데 마침 제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서태지가 해외에 갔다가 6집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태지 컴퍼니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걸 기획을 합니다. 사연은 너무나 길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는 뭐냐면 동해 속초에서 국제유람선 2대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800명의 우리 젊은 상상체험단원들을 태우고 그 배 하나에는 서태지가 타고 그 다음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그 공연 장비를 또 하나 수송선에 싣고 동해를 가로질러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3박 4일간 공연을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음, 제가 받았던 반응 여러분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왜 하는데? 그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담배 더 팔리나?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브라질에서 가본 적이나 있나? 어? 야, 그건 삼성도 못해. 뭐 이런 반응들이 엄청났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잘 나가던 삼성 내부에서 저런 제안을 했으면 당연히 삼성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KTNG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4번 회의를 하고 나서 결국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태지와 상상체험단이라는 그 아마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이렇게 이제 지금 무식한 그런 이벤트는 안 하겠죠. 아니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 부르면 되지 왜 배를 태워가지고 800명씩이나 데리고 가겠어요. 더군다나 그 공연 장비 다 가지고. 지금 BTS가 그렇게 하나요? 어디든지 가서 딱 하면은 좋은 시설에 그 현지에서 전 세계에서 날라오는데 근데 그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미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당연히 군국주의죠. 그다음에 이제 극동항이고 블라디보스톡이 5월에도 영하 24도가 되는 굉장한 추위예요. 제가 행사를 5월 11일경에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발해의 땅입니다. 우리가 자꾸 발해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주나 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람들은 발해는 자기네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물도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15점인가 밖에 없습니다. 발해 유물이.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제 발해 유물관 박물관이 있고요. 또 거기에 유물이 한 250점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해에겐 꺼내지도 못했지만 서태지가 부른 노래 중에 있죠. 예, 발해를 꿈꾸며. 예, 가사 너무 멋있잖아요. 환상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서태지가 딱이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80만 인구인데 그중에 이제 8만 명이 우리 고려인 카레이스키예요. 네.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경부터 제가 프로젝트 기한을 해서 간신히 2004년 1월에 사장님과 경영진의 허가를 득하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화면에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화살표 순서대로 보면 맨 왼쪽에 그 어떤 날개 같은 게 보이는 게 이제 포스터예요. 위에 있는 게 그때 당시 32살이었던 서태지. 그래서 밑에 제목은 크로스 더 보더 딜리버 더 그레이 사운드. 그래서 경계를 넘어 위대한 소리를 알리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했고 당시 2만 명이 지원을 했고요. 대체로 이제 20대에서 40대 사이. 근데 그때가 중간고사 시험 칠 때라 학생들은 되게 오기 싫었는데 얘네들 저 F 각오하고 온 친구들이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사표 내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저 그때 그 배에 탔었어 하는 사람 가끔 만나거든요. 예. 그 두 번째 사진은 그때 그 희망호와 절망호라는 배 아래서 아주 흥겨워하는 우리 성상 체험단원이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배 아래서 저 배가 한국 배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400명씩 탈 수 있는 유람선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은 직한 금강호는 300명이 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홍콩에서 빌려온 거야. 배 2대를. 근데 이제 저기서 문제가 터졌죠. 대행사가 잘못해가지고 배 2대를 국제 유람선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를 못 가져온 겁니다. 돈을 중간에 유용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수많은 사고가 터졌지만 결과적으로 공연은 환상적으로 잘 끝났고, 예, 여기 사진들 보이시죠? 저 환상적인 자태를 연출하고 있는 이 서태지, 그다음에 저 러시아 저 학생인데 우리 네, 풍물 복장을 하고 환영하러 항구에 나왔던 거고요. 네, 빨간 옷 입은 거는 이제 그때 디나모 스타디움이라는 어, 무대에서 한밤중에 미친 듯이 이제 노래를 부르던 서태지의 모습. 맨 위에 있는 거는 돌아오는 배. 희망호에서 서태지와 피아 그리고 넬란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세 친구가 이제 선상에서 이제 아쿠스틱 공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는 네,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속초에 내려서 서태지가 경호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장면이고 서태지 잘 가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 환상적인데 사실은 제 뼈를 가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제 책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래서 저런 미친 짓을 왜 하냐.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뭐 글자가 좀 많은데 차분히 한번 보실래요? 2004년 5월에 2만 명 지원했고요. 저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배에 이현세 만화가 아시죠? 공포여행구단, 남벌 뭐 이걸로 유명한 한국 성인문화를 만드신 분이죠. 이현세 만화가 그다음에 당시 그 태극기 휘날리며로 1,000만 명을 돌파한 강재규 감독, 그다음에 이제 허영호 대장 뭐 이런 셀럽들이 와서 상상 특강을 배 안에서 해줬고요. 그다음에 한 20여 명의 그 기자와 방송국이 참가를 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발칵 뒤집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실 스콜피온이라고 아시죠? 스콜피온이 딱 한 번 공연을 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스콜피온은
이런 야외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실내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만 명이 들어가는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 거는 우리 서태지가 최초인 거예요. 거기다가 뮤직이 아리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락 뮤직인 거예요. 걔네가 어디서 그걸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만 고려인들은 막 그 어떤 감격과 자부심으로 막 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발해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당시 저희 공연했던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한 17년 지났네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지신허라는 곳이 있어요. 지신허. 여기가 이제 한인이 최초로 이주했던 마을인데 제가 갔더니 다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때 그 까레이스키들이 중앙아시아로 다 추방당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120주년인가 그걸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사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뭐 그걸 하고 나서 그의 KTNG는 담배 회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인데 프론티어 기업상이라는 거를 마케팅 학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KBS, MBC 공중파에 그리고 유력 언론의 전면 기사로 예술과 그 기업의 행복한 만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서태지 그 팬클럽 엄청 유별나잖아요. 한 10만 명 되는 데서 뭐 엄청나게 많은 감사 편지가 왔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참가했던 그 이벤트에 참가했던 800명 친구들이 우리 정말 홈피에 2주간 내내 감사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는 물론 뭐 중간에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그 얘기는 차마 하면은 밤을 새야 되니까 그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요. 그 후에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과만 보면은 그 한 번 햄머로 꽝 때린 그 여파로 도저히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큰 이벤트를 못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상상마당을 만들었고 그 상상마당이 1년 만에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이 경험도 없는 이 KTNG가 이게 위기 상황에서 해보자 하니까 이제 하는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상상마당을 하다 보니까 1년에 40만 개 이상의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홍대 앞에 가면 피카소 거리가 있고 그 홍대 앞 상상마당에 이제 오프라인에 상상마당을 만들었죠.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상상마당입니다. 나비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클럽용으로 만드는 건데 KTNG가 사들인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상상마당, 홍대 앞 상상마당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없으신가요? 화면에 안 보일 뿐인가요? 네. 몇 분은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사전에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한테 해보니까 다 아시던데.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리그나 마케팅 스쿨 같은 거 운영을 해서 대학생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사실 저거 굉장히 유명한 과정이거든요. 마케팅 스쿨 같은 데 못 들어온다고 막 울고 이러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평균 저거 교육을 받으려면 한 4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담배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게 그전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그 창에다가 상상 치면은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예. 삼성 이런 데가 아닙니다. 예. 서울시도 상상 무슨 뭘 하려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KTNG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쌤통인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말보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말보로에 파견 나온 그 회사 대표가 이제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가면서 공항에서 그랬대요. 전 세계를 공격해갖고 우리 말보로가 다 이겼는데 한국처럼 상상으로 반격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상상을 계속 이어서 상상 유니브를 하고 이제 50만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는 최상위 1%에 들어가는 그 뭐 인류대는 상상 유니브의 회원이 좀 적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 지역으로 갈수록 이 상상 유니브에 가입한 대학생 회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한 기회도 주고 또 투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직접 들은 건데 누가 나한테 전화 걸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상상 유니브가 도대체 뭔데 이 자기네 회사에 입사한 학생들이 전부 그 이력에 좀 쓸만한 애들은 다 상상 유니브 이게 있냐. 뭐 뿌듯하긴 하지만 뭐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뭐죠? 모범생 MBS 마케터가 아니라 문화 마케터 그리고 이제 MCN으로 제 자신 이제 포지셔닝 되는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제가 지금 두세 페이지로 이 상상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꿔놨고 오늘날 KTNG가 옛날 담배 인상구상 느낌이 거의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 KTNG 하면은 아 상상마당, 상상 유니브 이런 걸 되게 많이 떠올려. 요즘은 전자 관련 담배인가 뭐 그거 1위 이거 사실은 2002년 3년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한번 햄머를 빵 때리면서 한번 한 거고요. 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 상상 유니브 50만 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마케팅 공사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에 왔을 때 보니까 여기 그 행안부 행자부인가요? 거기 그 경영평가 3년 연속 1위 그 제가 타이틀도 받고 또 충남대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입사 선호가 상당히 높은 데가 이 대전 마케팅 공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이 주변에 이제 관리해야 될 공간도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 적은 인력으로 못할 것 같아요.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저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건 문득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 한잔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까지 제책 MCN이 될래요 중에서 MCN의 정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직장 1.0, 2.0, 3.0에서 지금 직장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왜 MCN이 돼야 되는지를 약간 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MCN이 말하게 된 제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 뒤로도 뭐 되게 많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이력 보면은 제가 마케터로서 이렇게 쭉 커온 게 아니에요. 국문과 나왔다가 광고했다가 마케팅했다가 문화 마케팅했다가 축제 감독했다가 사회혁신 쪽으로 들어가서 센터장 했다가 지금 나와서 또 뜬금없이 구름이라는 화상 솔루션 회사 여기는 IT 스타트업이거든요. 여기 또 연구소장으로 가는 이런 변화들 뭔가 사실은 이제 그 기폭제가 됐던 게 그 상상체험단 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고 저런 놀라운 경험을 회사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 돈으로 43억을 들였거든요. 2004년에 43억이면 사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했고 욕도 많이 먹고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도 잘 됐고 뭐 저는 어쨌든 이게 다양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됐고 MC한테 주어지는 특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책 맨 오른쪽 끝페이지에 보면은 그 날개에 시가 하나 있어요. 음, 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요거는 저 탁한 목소리 읽지 않고 여러분이 차분하게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의 좀 혁명적인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가끔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적어보면서 다시 힘이 불끈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다 보셨나요? 네. 맨 아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예. 음,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 대전 마케팅 공사도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책 중에 이제 미래를 만져보실래요? 그 안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제 ESG와 지구 MCN인데요. ESG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이죠. 환경은 뭐 잘 아시는 말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따 100가지 변화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전 자체가 ESG 쪽엔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은 제가 좀 느끼는 편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안정된 시티라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저기 다니면 여기는 뭐 서울처럼 그렇게 뭐 공기가 나쁘거나 뭐 쓰레기가 엄청나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디 그런 의식이 많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제가 좀 하는데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SG의 S는 이제 복지나 뭐 이런 사회적 공헌을 좀 하는 기업, 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 부분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나 민주성인데 사실 ESG는 요즘 글로벌 투자사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SK 같은 기업은 한국에서 제일 빨리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ESC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예요. 대전 마케팅 공사에 지금 ESC나 ES팀은 제가 1층 로비에서 볼 때는 없는 것 같던데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케아 요즘 TV 광고 보시면 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커튼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랜저가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제 용기맨이라 그래가지고 그 재활용 용기들을 과감하게 갖다가 버리고 리필 뭐 하고 이러는 부장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디다스 뭐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그 매장 컨셉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타고니아 같은 의류는 이제 뭐 이 자켓 사지 마세요 광고는 뭐 전설적인 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행복나눔재단이라든지 요즘 중고 물품 지역 단위로 하는 당근 마켓이라든지 알맹 상점, 그다음에 지구인 컴퍼니 대체육이죠. 이제 고기가 먹으면 안 된다. 먹긴 먹더라도 좀 줄이자. 뭐 이런 캠페인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변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제일 빨리 그다음에 황폐화시킨 서울 같은 데서 빨리 해야 되겠지만 대전도 제가 볼 때 140만인가 되는 큰 도시인데 여기 또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차세대 그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고 우리 저 대전이 뭐 연구원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대학도 있고 생활도 좀 안정적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ESG에 이어서 이제 제가 지구 MCN이라 했는데 지구 MCN은 뭐냐면 미친놈은 미친놈인데 회사를 위해서 미친 게 아니고 이 기후 위기에 빠진 지구를 위해서 미친 것 같은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 이제 실명으로 6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남자분 3분, 강신호 박사라는 분은 지금 예산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에너지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대한항공의 그 엔지니어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대한에너지 쪽 하고 있고 박준성 대표라는 분은 투르라는 기업을 차려가지고 어린이들이 버리는 장난감 이 플라스틱을 어마무시하게 다시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제 맛있는 정화 코리아라는 건데 이거는 개념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기농법이 아니에요. 숲은 어떻게 아무런 인위적 노력을 안 하는데도 천년을 가는가에 착안을 해서 그거를 농법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재밌죠? 이름이 근데 맛있는 정원이에요. 왜 맛있는 정원이냐? 여기는 허브와 나무와 그다음에 우리 야채, 채소죠. 요 세 가지를 믹스를 해가지고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비료가 필요 없고 물을 따로 안 줘도 되고 그다음에 약을 안 쳐줘도 되고 이러는 농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법도 굉장히 그저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왜 허리가 그렇게 꼬부라져요? 맨날 구부려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냥 입체적으로 이 두둑을 만들기 때문에 그닥 구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키친 가든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드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감각도 되게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아마 이 요 주변이라든지 대전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청호 주변에도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쪽도 한번 시험적으로 적용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건은 이제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서울에서는요. 비건 하면은 어떤 외진 데서에도 기본적으로 10,000명씩 와요. 비건 페스티벌 하면. 그만큼 지금 비건을 하는 사람들, 비건은 이제 동물을 안 하고 채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죠.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있지만 지금 20, 30대 여성층, 그다음에 중간에서 고소득자 여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건 운동이 최소한 서울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혁신파크에는 이제 양윤아라는 분이 이제 패션에서 그 비건을 적용해가지고 동물 가죽이나 털을 안 쓰고 동물 가죽처럼 보이는 그런 대체 그 소재를 써서 나름 좋은 반응을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들 좋아하시잖아요. 뭐 청년들도 좋아하고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뭐 한국에서 그거 많이 먹는데 먼저 아실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사실은 그거 저희가 1kg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고기, 그 소는 최소한 50kg 이상의 사료를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물도 어마어마하게 먹어 제끼고 풀을 먹기 때문에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그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삼림을 개간해서 그 뭐 수수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줘야 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희생자인 것처럼 보여도 생리적으로 지금 사실 지구의 어, 기후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식물성 콩고기라고도 하고 대체육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내에 30조 시장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제 민금채 대표 같은 분들 이름도 지구인 컴퍼니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MCN 중에서도 이제 지구 MCN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 제 이 강의 원고가 다 배포가 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공사분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은 빼고 책 보시면 나오는 얘기고 2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이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접합점이 공간 관리라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 화면에서 안 보여서 그런데 서울 혁신파크 가보신 분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서울 혁신파크는 물론 그 인프라의 저거로는 여기만은 훨씬 못하지만 이 가치는 굉장히 앞서서 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년 반 동안 혁신파크를 총괄 관리하는 센터장을 했는데 1년 반 동안에 했던 100개의 변화 부분을 이제 맛배기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하다 보니까 제 자랑질이 되기도 하는데
MCN들은 자랑질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속에서 해낸 거라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제 책의 맨 뒤에 소개되고는 있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서요. 먼저 이제 혁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혁신이라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하던 얘기를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재표현하고 재영역화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 한비탑 93년의 영광을 안고 있는 저 한비탑은 과연 미디어 파사드만으로 재표현화되고 재영역화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거여서 한비탑에서 미디어 파사드 들어왔네? 뭐 이 정도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사실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어요. 요 아래 보시면 아시죠?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황소를 표현한 피카소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중섭의 그런 황소랑은 너무 달라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하다가 마지막에는 저 워낙 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저 황소라는 작품이죠. 저건 입체 작품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거는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를 저렇게 다시 했더니 뿔난 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피카소의 그 황소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이제 충격들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재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했던 것을 어떻게 재표현하고 또 이쪽에서 통하던 걸 저쪽에서 통하게 할까? 그런 걸 좀 해나가는 게 이제 혁신이라는 거고요. 이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이제 이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페이퍼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혁신파크는 뭐 여기 좀 글자들이 작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질병관리본부가 40년 동안 쓰던 공간이에요. 한 3만 평 정도 되고요. 10,000평은 숲이고 2만 평은 이제 그 업무 공간들이 들어와 있는데 총 26개 동의 건물이 있고, 입주단체가 한 250개,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센터가 한 11개, 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상주에서 일하는 분들 한 1,300명, 그다음에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시민들이 내방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이고 주로 일반 벤처들이 들어오는 데는 아니고요. 아까 말한 지구 MCN들 같은 뭔가 지구를 좀 혁신을 해보겠다. 또 우리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제 사적인 걱정이지만 지금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서울시장이 되면은 여기를 좀 손을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살짝 드는데 일단 그건 또 뭐 역시 서로 또 대응해 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여기는 아마 대전 마케팅 공사도 그럴 텐데요. 굉장히 많은 영양자 그룹이 주변에 있어요. 여기는 아마 대전실 텐데 서울혁신센터도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시 있고 시의회 운영법인 뭐 운영위원회 입주단체 협의회 또 주변에 지역사회 은평구 있고 여긴 대덕구죠. 맞나요? 유성구죠. 유성구고 그다음에 지역 시민사회 또 가만히 안 있죠. 여기 있는데 우리한테 뭐 해줄 거냐 그러고 언론은 늘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5개 도시에 또 이런 유사 혁신 파크들이 있어서 그쪽하고도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또 세계에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시민들은 늘 민원의 덩어리죠. 그리고 이제 250개 입주단체인데 좀 늘 시끄러운 그런 입주단체고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민노총과 유니온해서 2개가 있고요. 직원이 90명인데도 이제 노조가 2개예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협약이나 후원 이런 관계도 많이 맺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100가지 변화 쭉쭉쭉쭉 읊고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한 15분 하는 걸로 할 텐데요. 제가 와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거는 이제 5주년이 됐기 때문에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있던 거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 생산 기지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전까지 이 사회혁신 그룹들은 맨날 실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출신답게 언제까지 실험할 건데 이제 생산합시다. 모델을 생산합시다. 실험은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저 생산자가 굉장히 좀 센 말이었거든요. 저거 하고 비전하고 이제 실천 영역 따로 하고 파크 문화원장 6개월 동안 그 입주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했고 그래서 파크에 4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살짝 안 들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와 소통, 존중, 환경 이런 부분들을 뽑았고 이게 이제 우리 파크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뭐 저 이 대전 마케팅 공사에도 저런 문화 환장이나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그 넓은 공간을 쓰긴 하는데 저희처럼 이제 입주단체가 있는 데는 아니라서 좀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조직을 많이 좀 바꿨어요. 조직을 조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예전처럼 갈 거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색깔을 다르게 쓴 이제 국내 유일 웃음 문화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혁신하는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들 무게를 많이 잡아요. 자기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엄숙하고 말들이 늘 싸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왜 하는데요? 다 결과적으로 웃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이 행복의 지표 아니에요? 웃읍시다 과정에서부터도. 그래서 이제 얼토당토하는 재미난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일을 잘 해도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잘못해주면 일 못한 게 되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이 서울혁신파크가 그랬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시죠? 잘한 걸 칭찬하는 것보다는 못한 걸 욕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서울시 민원 들어가는 건 못한 것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민 소통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강화하고 시민들하고 계속 뭔가를 좀 커뮤니케이션 해나갈 수 있는 거 했고 그다음에 저 역대급으로 제가 우리 저 조직 문화에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게 맨 아래 따로 안 했지만 제가 우리 미화반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 생일 때마다 이제 꽃바구니하고 현금 2만 원을 드렸었어요. 지금 사장님 보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긴 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건 절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딱 26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제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이분들이 그 뒤로 뭐 아주 첨예한 건 몰라도 웬만한 거는 이렇게 다 대화를 하면서 넘어가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 노조하고 얘기만 잘 돼도 일하는 건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 운영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얘기가 너무 복잡한데 저는 단순하게 바꿨어요. 우리가 왜 있는데,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우리 파크가 되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지속 감수성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서 원래 주차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제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차 못 들어오게. 그리고 주차비 또 2배로 올려버리고요. 아마 여기 대전 마케팅공사 주변에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단체들이 있고 막 그런데 저희는 목적 자체가 사회를 바꾸자, 그다음에 지구를 생각하는 마을로 변하자는 거다 보니까 이런 명분으로 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원순환, 플라스틱, 퍼머컬처 아까 말씀드린 있죠. 맛있는 정어 오른쪽 사진 같은 건데 저게 그냥 입체적으로 돼 있고 저런 것들도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농법으로 한번 이 도시의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노력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너무 이 혁신가들만 있으면 이 뇌가 한쪽 뇌만 발달해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기관, 기업, 그다음에 뭐 외국 단체들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계속 맺었습니다. 심지어 진관사하고도 저희가 연결이 됐는데 진관사는 저는 뭐 일설에는 세종대왕이 거기에서 한글을 비밀리에 창제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사찰 음식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분들은 자기네야말로 비건 음식의 원조라고 얘기하시는 재미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또 서로 교류도 하고 뭐 재미나게 했었습니다.
지금 대전 마케팅공사도 다양하게 업무 협약들이나 이런 제휴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입주단체 부분은 여기 우리 대전 마케팅공사하고는 딱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 이 공사 외부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면 혹시 입주단체를 관리하는 이런 거 있으면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따로 문의를 주시면 이 복잡하고 힘든 그다음에 이 공간을 확 바꿀 수 있는 핵심 단체인 입주단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직원 역량 강화를 되게 중시하는 편인데요. 예. 어떤 이런 교육 뭐 이렇게 오늘 하는 것처럼 이런 막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보다 저는 사실은 좀 많이 내보내서 외부 문화를 좀 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필요를 느끼면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과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혁신파크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홍보나 이런 직원들의 그 영상 시대나 화상에 맞는 감각을 키우는 그다음에 전국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 투어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많이 시켰습니다. 공간 환경은 뭐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정말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센터장이 아니긴 한데 코로나 좀 풀리면 아니면 자료 뒤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서울혁신파크에서 공간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한번 참조해 주시고 사이즈는 대전 마케팅공사 관리하는 데보다 작지만 저기도 손은 이제 엄청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공간환경 2 그리고 여기 뭐 재미난 것들을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지구 지편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세종이 지편전을 만들었고 지편전은 세종시대를 열어줬다. 근데 우리 혁신파크에 지편전이 없는 거예요. 지편전이 뭐 하는 거예요? 인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생산하고 그걸 출판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대전 마케팅 공사도 어떤 대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좀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집현전 같은 거 한번 만들어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너무 성장 중심에서 이제 생태 중심, 그다음에 삶의 중심, 그다음에 어떤 기후 위기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하자 뭐 이런 쪽인데 그 관련한 활동들을 쭉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다른 밑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말은 그 우에 세 줄이에요. 콘텐츠가 없는데 홍보를 잘하면 그건 나쁜 놈이다. 근데 콘텐츠가 있는데 홍보를 못하면 그건 못난 놈이다. 제일 먼저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콘텐츠가 홍보해 줄 거다. 홍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먼저 콘텐츠부터 만들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제가 과제를 준다면 한빛타워의 콘텐츠는 뭘까요? 여러분. 더 들어가서 한빛타워의 코드는 뭘까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콘텐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최고봉인 그 엑스포가 콘텐츠가 돼야 되나 아니면 한빛 이것이 앞으로 어떤 코드가 돼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시민소통 뭐 나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 포럼 했고 아카이빙 우리들의 역사관 같은 거 만들어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꼭 저 센터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여기 중역들도 요즘 시대는 사실은 중역들이 왜 사무실에 많이 있어야 되나요? 뭐 결제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좀 해주고. 근데 지금 사실 다 모바일 결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화상회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장소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조직의 탑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외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움직이는 핵심인들이 누군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만들어주고 결제는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저는 센터장으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실질적인 이유는 제 센터장 방이 창문도 없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것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래 직원들 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지 말고 윗부분들이 좀 나가서 많이 만나야 된다. 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페이지는 제가 혁신센터장을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 입주단체의 여성 본부장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제가 얼굴이 뜨겁긴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100가지 변화를 우리 입주단체분은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좀 쑥스럽지만 그대로 두 페이지를 갖고 온 건데요. 한번 차분히 좀 보시고요. 예, 저도 적어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우리 상상 혁신파크가 처음에 저랬었나?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게 이제 요겁니다. 저 가운데 보면 사실 이쪽 주변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저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혁신파크에 있는 건물은 40년에서 50년이 된 거라 녹슨 철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누구는 그걸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문을 만들자 그랬는데 저는 그냥 동네 화가 불러가지고 저걸 비밀의 문이라고 그래서 뭐 해리포터의 문,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들어간 동굴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다시 다 그냥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또 여기 찾아온 어린애들이나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또 낡아지면 또 그리면 되죠 뭐. 그럼 예술가도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줬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요 강의 온 거는 처음이라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1시간 20분이나 얘기했네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러면 여기 대표님이 사비로다가 꽃바구니는 아니고 책을 10권을 사서 선물을 한다니까 네, 네, 훌륭한 책이거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켜시고 없으신가요? 질문. 질문도 좋고 채팅으로 이렇게 샤이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채팅. 음. 여기 손 드신 것 같은. 이거 누구야? 대표님이시잖아. 강 차장님 마이크를 다 비활성화 시켜놔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고 채팅도 비활성화 해놔서 채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풀어놔 주시고 그 풀어놓는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속 감속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 작가님 떠나시고 우리 센터장님 떠나시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몇 개월 됐죠? 서울 센터? 3개월 됐죠? 3개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센터장님이 만들어 놓은 동력 때문에 서울 혁신센터 파크는 계속 혁신을 이어 나갈까요? 생산을 해 나갈까? 혁신을? 아니면 예, 그 옛날로 돌아갈까? 부분은 이제 음, 저희처럼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갔을 때 제 앞에 센터장이 네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1년밖에도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아마 뭐 누가 지우거나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에 사실은 시각적으로나 뭐로나 되게 많은 걸 해놨다고 아까 100가지 변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떠나면서도 되게 걱정되는 건 있어요. 이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까? 다음 센터장은 과연 이 노선을 이어갈까?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사실은 그 안에 남아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입주단체, 이 영향자 그룹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왜냐하면 그동안 일을 했다는 거는 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와도 일부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데 걱정은 걱정입니다. 지금 시장님도 바뀌시고. 음. 빨리 하려고 저도 뭐 하는데 이제 예? 너무 또 얘는 빨리 하는데 그 다른 분 그 질문하는 게 하울링 때문에 안 들리니까 채팅창으로 좀 써주실래요? 지금 오세훈님이 MCN 교육으로 가능한가요? MCN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요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님께서 PPT 자료 조금 주실 수 있으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공부하게 하면 겠다고 하는데 공유해 주시려는지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제 그 PPT 자료는 제 책을 압축한 거라서 당연히 그거는 공유가 가능하고 강 차장님이 제 그 소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님이 물으신 MCN이 교육으로 가능한가? 제 아들을 굉장히 우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교육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100명 중에 100명을 교육을 하면 서너 명은 나온다. 근데 교육으로 MCN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보셨죠?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깡, 끼 이게 식스 그 중에 깡, 끼, 꽤 이런 거는 사례를 하면서 풀어봐야 되고 제가 상상과 그 희망과 절망 사이 이런 것도 겪어봐야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MCN 교육은 이제 왜 MCN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주변에 MCN이 많아지면 내가 MCN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주변에 전부 모범생만 있으면 나도 모범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세훈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교육을 받으면 분명히 자극은 받는다. 근데 그분이 MCN이 꼭 될 거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러네요. 한 분 정도만 더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시간이 얼추 1시간 반 정도 돼가고 있어서 여기 우리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최연소자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분 중에 그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기 들어와 계신가?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래요? 아, 저기 한비탑? 아, 김기덕님, 저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할까요? 이게 답을 할 수가 없구나. 예. 제가 괜히 한비탑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비탑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93년 역사부터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던진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질문이. 한비탑은 과연 어떤 콘텐츠여야 되고 그 콘텐츠를 뒷받침해 주는 코드는 뭔가. 코드는 이제 그 컬처 코드 개념을 쓴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디어 파사드는 지금 사실 뭐 규모나 뭐 질 이런 거로 비교할 때는 아니고 뭐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일반 시민이나 어린애들이나 좋아하겠지만 자 93년에 만들어진 한비탑에 이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 형식이 들어가서 우리는 앞으로의 대전에 무슨 메시지를 던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쩌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김기덕님 직함은 모르겠는데 이분한테는 저 반드시 책을 한 권 드리시고 저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저랑 소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정보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면 네 역시 이 비대면은 늘 어렵지만 네 여러분 저 같이 저랑 1시간 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전마케팅공사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듣고 계신 또 대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제 미약하고 이 조그만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